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오늘은 만날수록 자존감 떨어지는 연애 유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좋고 계속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데 반면에 이상하게 자꾸만 내 자존감이 떨어지는 연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로 나 혼자서만 미래를 생각하는 연애입니다. 아무리 요즘 시대가 어렵고 혼인율과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막상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과 끝까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곤 합니다. 그리고 특히 초반에 서로에 대한 감정이 불타오를 때일수록 행복한 미래만을 생각을 하면서 관계를 다져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나 혼자서만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왠지 나 혼자서만 우리의 관계에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점점 상대는 천하태평한 듯한 그런 태도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분명히 현재 우리의 관계가 나쁜 건 아닌데 미래를 대하는 서로의 온도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처음에는 우리 둘의 뜻이 같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동상이몽이라는 걸 조금씩 느끼게 되는 경우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힘든 게 상대방이 나와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더라도 아직까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이유로 어쩌면 연애 초반보다도 더 최선을 다하고 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가끔씩은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아예 마음이 없는 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내 자존감만 깎이고 상대방은 나에게 미안해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부담을 느끼다가 결국 끝나게 되는 연애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바로 지적받는 연애를 했을 때입니다. 제가 오래전 영상에서 연인끼리는 서로가 서로의 변호사가 되어줬을 때 정말 행복하고 신뢰가 쌓이는 연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상 현실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끔씩 변호사의 역할을 해줄 때도 있겠지만 서로가 서로의 검사가 되는 경우도 만만치 않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흔한 예가 바로 지적질이죠. 호의와 섬세함과 열심이라는 것을 가장해서 있는 힘껏 상대를 지적질하는 경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내가 섬세하고 내가 누구보다 열심을 다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게 바로 너를 위한 길이다 라는 태도로 정말 상대방을 있는 힘껏 내리깝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유형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연애를 하면서 두 사람이 똑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계획을 잘 짜는 사람인데 상대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너는 왜 계획도 없이 행동을 하냐며 나무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도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장점을 가진 계획을 잘 짜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잘 맞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더 아닐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본인이 계획을 더 잘 짠다며 너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정작 내가 계획을 짰을 때 그 계획은 별로인 것 같다며 자신의 계획이 더 나은 것 같다며 자꾸만 참견을 하고 지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수많은 소통에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을 지적할 줄만 아는 사람들은 이런 점까지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저 본인이 더 잘났고 우월하다는 점을 토대로 자꾸만 상대방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멋지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나의 장점으로 소화시키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존감이 많이 깎이신 분들이 계신다면 너무 개의치 말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문제라는 프레임을 씌워야 그때야 비로소 문제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당신이 특별한 계획 없이 데이트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유로워 보이고 또 그때그때마다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인드 같다며 칭찬을 해줄 수도 있을 거니까요. 다음으로는 바로 내가 상대방의 과거 연애사를 잘 알고 있는 경우예요. 지인이었든 오랜 동료였든 간에 내가 상대방의 과거 연애사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연애를 이어갈수록 이 사람의 과거의 연애와는 너무 다르게 느껴질 정도로 상대가 나와의 연애에서는 그렇게까지 열정을 쏟지 않는 듯한 느낌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비교를 하게 되고요. 흔한 예로는 이 사람은 과거의 연애에서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상대를 소개해 주기도 했었고
뭐 자신의 SNS나 카톡에 그 사람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고, 또 지인들에게 자랑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었는데, 나를 만나면서는 그런 것들이 일절 없는 거죠. 뭐 실제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이 사람의 연애 대체자일 뿐인 건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의 관계가 먼저 다져지기 이전에, 신뢰가 쌓이기 이전부터 지나치게 상대방의 과거의 연애사라든지 지난날의 모습들에 집중을 하고 집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 혼자만 상처를 받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외적으로 나보다 많이 괜찮은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길거리에 나가봐도 대부분 좀 괜찮게 생긴 남자, 괜찮게 생긴 여자들은 똑같이 괜찮은 이성들과 함께 다닙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남녀의 입장에서 각각 하나씩 말을 해보면, 일단 여자가 자신의 외모보다 더 괜찮은 남자를 만나는 경우는 대부분이 여자가 나이가 어린 시절에 이루어지는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자의 입장을 살펴보면 대부분 남자들이 어릴 때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여자와 대화만 나눠도 설레이고 행복 도파민이 분출이 되고 감정적으로 헬렐레 하며 여자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을 때예요. 그래서 특히 학생 때 적극성을 가진 여자가 경험이 많이 없는 남자에게 끼를 부리거나 어필을 하게 되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정말 내 스타일이어서 또는 나의 조건에 너무 부합한 여자라서 그래서 이 여자에게 관심이 간다기보다는 그냥 여자가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관심을 준다는 것 자체가 생소한 일이면서 동시에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여자와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여자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나는 나 좋다는 남자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는 걸 선호한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자세히 살펴보면 솔직하게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들은 지금까지 대부분이 외모가 별로였던 거예요. 결국 여자의 입장은 나는 상대적으로 나의 외모보다 훨씬 더 괜찮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 이게 솔직한 심리인 거죠.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릴 때는 이렇게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외모 격차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만남을 지속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꾸만 스스로 다른 예쁜 여자들을 의식하게 되기 마련이에요. 또 내 남친은 솔직히 나보다 외모가 더 예쁜 여자를 만날 수도 있는 남자인데 라는 자격지심에 갇히게 되고 그렇게 비굴하게 굴다가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실제로 그 남자친구가 나와 헤어지고 정말 예쁜 외모를 가진 여자를 만나게 되는 모습을 알게 되면 여기서 내 모든 자존감이 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남자의 경우에는 범위가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키가 크다거나 다정함과 센스, 끼가 있다거나 마지막으로 능력이 좋으면 사실상 남자는 나이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내 외모보다 괜찮은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이 또한 쉽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는 게 남자가 키가 크고 성격이 무난해서 예쁜 여자를 만나게 됐는데 지나치게 센스도 없고 끼도 없다면 이 연애가 오래 가기 힘들 것이고 또 다정함과 끼가 넘쳐서 예쁜 여자를 만나게 됐는데 또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면 결국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해서 헤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자가 헤어질 때는 단순히 자신의 외모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깎인다기보다는 외모에 더해서 다른 무언가가 부족해서 차였다는 그 사실, 전체적으로는 이런 종합적인 부분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끝으로 분명히 오늘 영상의 내용처럼 연애를 하면서 내 자존감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애초에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마음을 나누게 됐을 때 안 그래도 낮았던 나의 자존감 때문에 손해보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연애를 통해서 남자나 여자를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거나 실제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건 어쩌면 순서가 잘못된 거라고도 볼 수 있고 언제 더 크게 상처를 받고 헤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연애이기 때문에 남친 여친과 상관없이 내 자존감은 내가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나의 내적 자존감과 외적 자존감을 지켜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